네. 먼저 이제 데이브레라는 회사가 이제 궁금한데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데이블이라는 이름은 데이터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추천 기사와 광고를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AWS의 EMR과 스팍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라비톤2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그라비톤2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라비톤2는 AWS 블로그에서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 그라비톤2 기반의 EMR과 스팍에 대한 블로그를 봤는데 그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라비톤2를 적용해 보셨는데 처음에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셨고 우려하셨던 사항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라비톤2의 성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몇 가지 작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전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험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블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을 맡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EMR 클러스터의 대부분을 그라비톤2 기반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그 작업을 하면서 얻었던 몇 가지 경험들을 오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라비톤2 기반 EMR을 도입하는 팀을 위한 4가지 질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팀이 찾아낸 대답들이 그라비톤2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다른 팀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블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뉴스 사이트의 기사 하단이나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왼쪽처럼 생긴 데이블 위젯에서 저희가 AI 기반으로 기사 타겟팅이나 추천 광고 타겟팅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데이터 플랫폼 팀은 이런 데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팀인데요. 데이블이 아직은 크지 않은 스타트업이지만 저희의 고객사인 뉴스 사이트들이 굉장히 큰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그 방문자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양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MBC, SBS 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등 우리나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저희의 고객들로 되어 있고요. 또 아시아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에 약 3,000개, 최근에는 3,000개 이상의 미디어사를 파트너로 모집해서 저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플랫폼 팀은 이런 커다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팍, 에어플로우,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WS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관리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MR 클러스터에서 스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라비톤2를 검토하고 도입하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들 4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라비톤2를 사용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딱 나왔을 때 그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면 좋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좀 더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검증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에 비해서 해결해야 될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그라비톤2는 리스크에 비해서 이득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2020년 10월에 AWS 블로그에 그라비톤2 EMR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 새로 나온 CPU는 스팍을 돌리면 15% 더 성능 향상이 있고 이에 비해서 30%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했는데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력적인 수치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른 블로그들이나 다른 벤치마킹 결과들을 보았는데요. 그 실험 결과들에서도 한결같이 새로 나온 CPU가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성비가 더 좋다는 건데요. 저희 팀 생각하기에 그라비톤2가 혹시 이 벤치마킹에 나온 성능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AWS에서 공개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무조건 써봐야 되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CPU가 아키텍처가 인텔에서 ARM으로 바뀌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잘 돌던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스팍 같은 경우에는 JVM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올해 2021년 2월에 서울 리전에서도 그라비톤2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그라비톤2 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전에 정말 AWS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가성비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 가성비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EMR 외에도 아까 다른 이전 세션들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라비톤 2를 선택할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EMR을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RDS나 엘라스틱서치 어떤 오픈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또 쿼리 리퀘스트 그 부하를 그대로 실험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고요. 또 EC2나 EK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호환성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스팟 EMR을 사용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JVM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그 양 그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EMR을 사용하게 되면은 EMR 클러스터에서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사용량이 많은, 노드 사용량이 많은 EMR의 가성비가 좋아진다면은 회사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는 데이블 내부 광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이 작업은 매 5분마다 동작하면서 평균 실행 시간은 3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작고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그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험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S3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처리하는 단순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로 반복 실험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쌓인 13기가에서 15기가 정도의 JSON 파일을 읽어서 10기가에서 13기가 정도의 스냅피로 압축된 파켓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클러스터는 계속 동작하고 있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작하는 만큼 가성비가 비용을 절감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그라비톤2 클러스터 모두 동일한 EMR 버전과 동일한 자료 파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EMR 릴리즈 레이블은 6.3.0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스팍은 버전 3.1.1을 사용했습니다. 인텔 클러스터는 M5 4X 라지 10대, 그리고 이번 주인공인 그라비톤2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M6G 4X 라지 10대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두 클러스터 모두 총 160개의 vCPU를 가진 데 비해서 그라비톤2는 그 메모리 크기가 조금 작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제가 실험 결과 공유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겠는데요. 여러 번 반복된 실험에서 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라비톤2 클러스터가 더 짧은 시간 안에 태스크를 완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텔 기반 클러스터의 경우 평균적으로 194초가 걸린 데 비해서 그라비톤2 클러스터는 평균적으로 184초가 걸렸는데요. 수치상으로는 10초 정도 빨리 끝났고 비율상으로는 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으니까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도 비교를 해봤어야 했는데요. 그라비톤2는 성능이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했습니다. EMR의 사용 비용은 클러스터에 사용된 EC2의 인스턴스 비용에 추가적으로 인스턴스마다 EMR 서비스 비용을 합해서 청구되는데요. 이 EMR 서비스 비용도 그라비톤2가 더 저렴했거든요. 서울 리전 기준으로 M5 4X 라지 대신에 M6G 4X 라지 그라비톤2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스턴스 한 대당 약 0.23달러, 비율로는 20% 정도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실험에서 같이 워커노드를 10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2.3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하루에는 55.2달러, 한 달에는 약 1656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클러스터 한 대를 그라비톤2로 바꾸면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19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와우, 네, 엄청난 비용이네요. 네. 5%의 성능 향상과 20%의 가격적인 이득을 생각해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 약 30% 정도의 가성비가 더 그라비톤2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처음에 블로그에 나왔던 아니면 이전 발표에서 나왔던 AWS에서 공개한 그 성능 향상 수치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지만 아마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도입하시려는 상황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자료 보여주셨을 때 그 아마존 코레토 8 버전을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수치가 아마존 코레토 11을 쓰면 조금 더 이제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앞에 발표에서 세토종 SA님께서 네, 네. 아마존 코레토 11 말씀하셨을 때 네. 아차차 싶었는데 성능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시도해 네, 주시면 저희가 조만간 감사하겠습니다.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그래피톤2가 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프로메테우스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측정해 봤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스팍 익스큐터들이 가비지 컬렉션에 사용했던 얼마나 몇 초를 사용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왼쪽이 인텔 M5, 오른쪽이 그래비톤2 M6G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텔의 익스큐터들이 대부분 20초에서 25초 정도의 시간을 가비지 컬렉션에 사용하는 데 비해서 M6G는 8초에서 13초 정도로 훨씬 더 짧은 시간을 가비지 컬렉션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궁금했던 가성비 부분은 대부분 확인을 했는데요. 기존의 클러스터들을 그래비톤2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슈들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슈들은 다만 크지 않았고 그 이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마주했던 이슈는 그래비톤2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 버전 이상의 EMR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AWS의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새 기능이 나오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비톤2나 EMR의 문제는 아닌데요. 2020년 10월 AWS 블로그에 그래비톤2 EMR이 소개되었으니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 EMR들부터 그래비톤2를 인스턴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MR 5 시리즈의 경우에는 5.31.0, EMR 6 시리즈의 경우에는 6.1.0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끔 저희 스팍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오래된 버전의 EMR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스팍의 경우에는 이런 업그레이드 작업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욕심을 내서 스팍2에서 3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동급의 인스턴스라도 그래비톤2 인스턴스가 인텔 인스턴스에 비해서 EMR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다소 적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에 실험 세팅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입니다. 예시로 M5와 M6G 인스턴스 패밀리를 비교해보면 EC2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말하는 vCPU와 메모리 스펙은 모두 동일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GB에서 256GB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EMR 설정에서 보여지는 메모리는 그래비톤 M6G의 타입이 조금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X 라지의 경우를 보면은 M5는 EC2 스펙에 나오는 64GB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M6G는 EMR에서는 3GB 적은 61GB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둡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얀에서 할당 가능한 최대 메모리의 경우 M5는 56GB를 사용할 수 있지만 M6G 4X 라지의 경우는 53GB로 여기서도 3GB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인스턴스의 vCPU나 메모리에 맞춰서 최적화를 많이 하실 텐데요. 동급의 그래비톤2로 변경하실 때는 익스큐터 메모리를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걸 조정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원하는 익스큐터들이 모두 다 안 뜨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직 그래비톤2에서 EMR이 제공하는 메모리가 왜 더 적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AWS 측에서 이것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이슈는 스팟 인스턴스를 그래비톤2로 사용하면서 만났던 이슈들입니다. 데이블은 스팟 인스턴스 최적화를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 6월에 AWS에서 공유해 주셨던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세션을 들어봤을 때 저희는 전체 인스턴스의 한 80% 정도를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EMR에서도 테스코 노드의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래비톤 인스턴스를 스팟 인스턴스로 사용할 경우에 두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그래비톤2의 빛나는 가성비가 조금 빛을 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팟 어드바이저 페이지를 보시면 인텔 기반의 인스턴스들이 대부분 그래비톤보다 더 높은 온디맨드 대비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래비톤2의 할인율이 낮더라도 원래 그래비톤2의 온디맨드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스팟 인스턴스도 그래비톤2가 더 저렴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리저드의 M5 4X 라지와 M6G 4X 라지를 비교해 보면은 아까 실험에서와 같이 온디맨드는 20%라는 놀라운 할인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요. 스팟의 가격은 6.5% 정도로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여기에 추가되는 EMR 서비스 비용은 그래비톤2가 여전히 20%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비톤2가 이득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간혹 인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 리전에서 C6G 4X 라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급의 C5 4X 라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보다 9% 정도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려는 경우라면 원하는 타입의 인스턴스가 인텔과 그라비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 판단, 비교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스팟 인스턴스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AWS에서 서울 리전의 그래비톤 2 인스턴스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줄어들고 스팟 인스턴스의 할인율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팟 인스턴스를 쓰면서 스팟 인스턴스를 구하기 힘든 인스턴스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아까와 비슷하게 물량이 서울 리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클러스터를 생성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원하는 그래비톤 인스턴스들을 다 구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M6G의 인스턴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은 A존에서 발생했던 문제고 가용 영역 C존으로 갔을 때는 동일 타입의 인스턴스여도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에서 만난 두 문제 모두 아직 서울 리전의 그래비톤 2 물량이 계속 추가되는 중이라서 발생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을 무언가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타입의 인스턴스가 잘 공급되는 가용 영역을 찾거나 사용하시는 가용 영역에서 잘 동작하는, 잘 공급되는 인스턴스 타입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도 M6G 타입의 인스턴스들은 A존에서는 구하기 힘들었지만 C존에서는 구하기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가용 영역별로 인스턴스들을 테스트해 보시고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서 필요한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스턴스 플릿을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인스턴스 플릿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플릿 중에 가장 작은 스펙의 인스턴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한 가지 타입만 사용하실 때에 비해서 성능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아마존 EC2 스팟 워크샵에 있는 Right Sizing Spark Executors 문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스팍 메모리 튜닝은 다소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보면 마법적인 그런 영역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 문서 외에도 아마존에서 나온 다른 문서들이 저에게도 꽤 많은 도움이 되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비톤 2 기반의 EMR이 실제로 가성비가 좋았는지 또 저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비톤 2를 도입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텐데 그 결정에 살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비톤 2 기반의 EMR을 고려하시는 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스팍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팀들도 비슷한 가격과 성능의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비톤 2의 가격이 20%나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타입과 가용 영역 그리고 인스턴스 플릿을 이용한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 리전에도 그래비톤 2가 많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MR 외에 다른 서비스들에도 저희가 차차 그래비톤 2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이번 주에 서울 리전의 엘라스틱 캐시도 그래비톤 2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희가 어제 데이블에서도 모든 엘라스틱 캐시들, 대부분의 엘라스틱 캐시들을 그래비톤 2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픈서치나 아마존 RDS에도 그래비톤 2를 하나씩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데이블 데이터 플랫폼 팀을 맡고 있는 김정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항상 찾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데이블의 모든 팀들이 좋은 동료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AWS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한 그래비톤 2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래비톤 2를 지원하는 AWS 관리형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래비톤 2 전환에 대한 난이도를 이제 간략하게 비교해 본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WS 관리형 서비스의 그래비톤 2 지원 상세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그 다음에 Elastic Cache, 그 다음에 EMR,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이름이 변경된 오픈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함으로써 오늘 이제 AWS 관리형 서비스에서 그라비톤2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톤2를 지원하는 AWS 관리형 서비스는 꽤 됩니다. 먼저 앞선 세션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EKS, ECS와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다룰 내용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RDS, 엘라스틱 캐시, 오로라, EMR, 오픈서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눈 이유는 EKS와 ECS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호환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서비스들은 크게 이제 하시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음 장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체감하는 느낌이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매니지드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RDS, 오로라, 엘라스틱 캐시, 오픈서치 같은 경우에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느낌이고요. 조금 과장돼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그냥 클릭 그냥 상품 주문하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비용 절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비용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EMR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걸림돌들이 조금 있습니다. 앞서 이제 데이블에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호환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전에 컨테이너 쪽이 좀 별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EKS나 ECS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안전하고 이제 완전 관리형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컨테이너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주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기존의 관리형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와 비슷하게 EC2를 직접 이제 사용하실 경우에도 그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닷넷 환경 같은 경우에 리눅스에서 닷넷을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이제 리눅스 ARM64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성능의 그 향상도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도 있어서 이 리눅스 닷넷으로 변경하시고 이제 그라비톤2를 적용하시면 꽤 그 많은 이제 가성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눅스 환경으로 변경하시고 이제 그라비톤2로 전환하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서태종 SA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라비톤2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어렵다, 비용 절감은 매력적이지만 하는 것이 너무 좀 두렵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엘라스틱 캐시나 RDS, 오로라처럼 관리형 서비스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RDS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S 및 오로라, 아마존 오로라가 그라비톤2 인스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DS의 가격 대비 성능이 최대 52% 향상되었고 오로라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 최대 3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온 수치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쓰실 때는 좀 수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라비톤2로 이제 쉽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아마존 매니지먼트 콘솔을 쓰신다면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눌러주심으로써 인스턴스 변경을 하시고 그 변경하시는 순간 이제 바로 그래비톤 2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그 전환을 하실 수 있고 이 전환 과정에서 이제 퍼포먼스 인사이트와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서 기존 인스턴스와 똑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치나 뭔가 포팅이나 그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뭐 별다른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거나 재빌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클래스를 변경해 주시면 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비톤 2 인스턴스가 더 높은 EBS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충분히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래비톤 2 ARM 아키텍처가 좀 이제 우려되실 수 있고 혹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인텔 인스턴스를 원하시는 경우에 섞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쓰기 작업은 인텔 기반 인스턴스에서 주로 하시고 이제 읽기 전용은 이제 그래비톤 2를 적용하시면서 뭔가 이제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로라 마이스컬, 그다음에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컬, 그다음에 RDS 포스트그레스컬, RDS 마이스컬, 그다음에 RDS 마리아 DB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오라클과 MS SQL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톤 2 기반 RDS 및 오로라 인스턴스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M6G, 그다음에 R6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은 일반적인 용도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패밀리고 6세대입니다. 그리고 G는 그래비톤을 의미합니다. R은 이제 메모리를 좀 더 최적화돼서 사용하는 인스턴스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6세대 그리고 그래비톤 기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차이점은 RDS의 경우에 M6G와 R6G 타입을 모두 지원하지만 오로라는 R6G 타입만 지원한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엄 타입과 이제 24X라지 타입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래비톤의 경우에 그 그래비톤 인스턴스가 그 프로세서를 64코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64코어와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맞춰진 인스턴스 타입이 최대 크기라서 이 그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인스턴스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각 이제 엔진마다 지원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 그 EMR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버전 이상으로 이제 사용하셔야 그래비톤 2를 이제 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RDS 엔진도 특정 버전 이상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정된 버전보다 낮은 버전을 쓰신다면 업그레이드를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만 잘 맞는다고 하면 그 무리 없이 인스턴스 변경으로 이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공식 문서에 있으며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비톤 2에 대해서 실제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벤치마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자료인데요. 이제 진한 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기존 인텔 기반 인스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그 그래비톤 2 기반의 인스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레드가 늘어나고 이제 병렬 작업이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많은 이제 스레드를 활용할 때 두드러지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톤 2가 이제 RDS 쓰실 때 꽤 성능에 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비슷한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조금 더 다른 세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그 인스턴스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R6G와 R5 그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제 커넥션이 32개일 때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좀 더 이제 작업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을 때 좀 차이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스턴스 타입, 그러니까 비슷한 인스턴스 타입을 썼을 때 그래비톤이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인텔 기반 인스턴스로 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그 윗세대
그 위의 타입의 인스턴스를 써야 됩니다. 더 큰, 더 비싼 인스턴스를 썼을 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오로라를 썼을 때 그래비톤2가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동시 작업이 늘어날 때 훨씬 더 이제 이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트그레스컬일 경우에 이제 벤치마킹을 해본 어떤 테스트 결과고요. 그 테스트 결과에 의해서 이제 보시면 수치는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이 인텔 기반에 비해서 약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비톤2 인스턴스가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MySQL을 사용하실 경우에 테스트 결과입니다.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 이제 벤치마크 환경은 이제 보시는 내용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앞서서 봤던 포스트그레스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텔 기반 인스턴스가 CPU를 좀 더 사용하고 성능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에 대비해서 인텔 기반 대비 약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비톤2를 활용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MySQL 호환되는 오로라 클러스터를 쓰실 때 인텔 기반에서 그래비톤2로 변경하시면 성능도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수치를 이제 그래프로 바꾼 내용이고, 보시면은 그 이전의 포스트그레보다 좀 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DS 사용하셔서 이제 그래비톤2를 전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매우 쉽습니다. 인스턴스 타입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기 전에 수동 스냅샷을 이용해서 꼭 백업하실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스턴스가 변경되는 동안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옮겨드리지만 그 순간에 무중단으로 다 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사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작업을 하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그래비톤이냐 인텔이냐 어떤 그런 그 프로세서의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하게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비톤2를 지원하는 최소 버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버전보다 낮은 하위 버전을 쓰신다면 엔진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그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이제 혼합해서 비용과 안정성, 성능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먼저 이제 복제본을 먼저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제 문제가 없었을 때 페일오버를 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그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전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엘라스틱 캐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레디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멤캐시드를 쓰시는 고객도 있으시겠지만 상당수 고객분들은 레디스를 주로 사용하실 텐데요. 레디스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단일 스레드로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 커지고 그 성능이 좋은 그 인스턴스를 쓴다고 해서 계속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치에서 이제 그 성능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비싸고 큰 인스턴스만을 쓰는 것보다는 적당하고 범용적인 인스턴스로 안정적으로 이제 수평 확장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비톤2를 사용하셨을 때 그 레디스를 그래비톤2로 사용하셨을 때 기가바이트당 약 20%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X 라지 사이즈 이하에서
그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프로세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레디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레디스 버전별로 그 벤치마크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캐시디에 대해서도 이제 벤치마크 정보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래비톤 2를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 멤캐시디 벤치마크 정보가 있고, 여기에서 꽤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는 M6G 타입과 R6G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비톤 2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그래비톤 2 프로세서가 그 기존 인텔의 아주 좋은 기능인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조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톤 2를 쓰시면 vCPU를 쓰시면 실제 물리적 코어를 1대1로 매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를 썼을 때 만약에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계속 일어나면서 같은 물리적인 프로세서를 공유한다면 오히려 좀 더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비톤 2는 그게 아니라 별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성능 프로세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Non-Uniform Memory Access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이 낫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라는 성능 그 방식을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 누마를 지원하는 프로세서를 쓰신다면 운영 체제에서 이 스케줄링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실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 처리하는 쪽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이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뭔가 성능 향상을 이제 꾀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반대편에 있다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더 걸리는, 부하가 더 걸리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마를 오히려 잘못 쓰게 되면 성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비톤 2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단일 액세스 방식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뛰어난 이제 가성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캐시디에 대한 이제 벤치마크 장표인데요. 2대의 로드 제너레이터에서 부하를 주고 나머지 한 대로 이제 그 정보를 좀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총 3대의 로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M5 이전 세대의 성능을 100%로 봤을 때 그래비톤 2가 약 143%로 이제 좀 더 이제 차이 나는 이제 스루풋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 시간, 지연 시간에 대해서도 그래비톤 2가 훨씬 더 빠른 응답을 주는 걸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빠른 응답이 중요한 캐시의 경우에 그래비톤 2를 적용하시면 이전 세대 인텔 인스턴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캐시디와 마찬가지로 레디스 버전에 따른 이제 성능 지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2X 라지에서 이제 성능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4X 라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6 버전을 사용하셨을 때 R6G는 이제 R5 기종보다 이제 요청 건수를 30에서 40% 이제 높이고 지연은 20에서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벤치마크 이제 수치는 밑에 벤치마크 돌린 이제 프로그램 스크립트는 밑에 보시는 이제 레디스 벤치마크 툴로 돌렸습니다. 레디스 버전이 올라갔을 때의 수치입니다. 비슷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게 돼 있고 그 그래비톤 2를 활용했을 때 그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 모두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MR입니다. EMR은 앞서서 이제 데이블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내용들을 이미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MR은 이제 지원하는 버전이 있고 이 버전은 꼭 확인하시고 이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비톤 2 가격이 보시면 이제 그 R6G, 8X 라지에서 보면 이제 EMR 비용이 이제 저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큰 그 마이너스가 표시된다는 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가격 정책에 따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쓰신다면 그 R6G, 4X 라지 이하의 그
인스턴스 타입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EMR을 쓰실 때 그라비톤 2로 훨씬 더 비용 절감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R인데요. EMR, AMR 쓰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WS 제공해드리는 AMR 사용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로라처럼 여러 타입의 인스턴스를 그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AMR을 사용하신다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의점들이 이제 나타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기종 클러스터 여러 인스턴스를 섞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제 주의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원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제 맥스넷 같은 이제 머신러닝 돌리는 기계학습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시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메시지를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EMR에 돌아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다 자바 기반이고 그 라이브러리들이 노아크라고 돼 있어 이제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인텔이든 ARM 아키텍처든 상관없이 돌아가는 라이브러리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바이너리를 직접 접근하는 경우에는 호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EMR을 쓰실 때는 스파크를 쓰시는 경우에 좀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고 그 외에는 그 고객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MR은 다른 그 관리형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서치도 이제 저희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이제 도메인을 만들고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엘라스티서치 버전 7.9 이상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실 수 있는 인스턴스가 이제 표에 보시는 거와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그래비톤 인스턴스 유형만 호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전환하는 과정은 이제 그 현재 클러스터 버전이 그래비톤 2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버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충족한다고 하면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CLI를 통해서 이제 AWS 엘라스티서치 업그레이드 도메인을 하시면 이제 그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턴스 클래스를 RDS처럼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I에서 하신다고 하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 버전이 지원이 안 되면 UI에서도 그래비톤 인스턴스 목록이 나타나지 않고요. 엔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을 보시면 그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록을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클러스터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이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전 인스턴스 유형을 되돌리기 하시면 되고 이 되돌리기 방법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전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기존에 이제 그 관리형 서비스들을 이제 그래비톤 2로 전환하실 때는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비용 대비 성능 향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관리형 서비스에서 그래비톤 2 프로세서 적용을 전환하는 과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관리형 서비스가 그래비톤 2 프로세서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몇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조금 고민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옮겨드리도록 이제 노력한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오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AWS 관리형 서비스를 쉽게 전환하시도록 저희가 다양한 가이드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는 AWS 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